충격적인 충동, 생각 또는 욕망을 느껴 즉시 떨쳐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의 거부감, 즉 자신의 일부를 침묵시킨 그 순간이 바로 칼 융이 말한 그림자의 탄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누르고 부정하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에 머물면서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무의식 속에서 속삭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가 깊은 곳에서 자신을 통제하게 놔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진화하고 발전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기만, 잔인함, 자기 파괴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를 순전한 어둠, 즉 악한 충동, 분노, 탐욕 또는 잔인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의 개념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섭니다. 그림자는 단지 나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종하도록 자란 사람은 자신의 강함과 단호함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곧 약점으로 가르침을 받은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연민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억눌린 측면들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적인 행동, 타인에 대한 투사, 꿈, 그리고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하여 고통스럽지만 자각을 향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마주할 수 없거나 그러기를 꺼려하며 그림자를 더 깊이 묻어버립니다. 변화를 겪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불편함에 대한 접근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진실, 즉 우리의 두려움, 약점, 그리고 모순을 직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두렵고 겸손, 용기, 그리고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다는 생각이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부인의 벽을 쌓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어둠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조작하며 속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 성찰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자는 통제권을 차지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도 신경 쓰지도 않을 정도로 그림자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림자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와 정체의 차이는 결정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어둠과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들은 더 온전하고 더 진실하며 더 진정으로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림자의 포로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최악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환상을 만들어내며 성장의 기회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왜 일부 사람들이 결코 변화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란 그들이 쌓아올린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은 아무리 파괴적일지라도 알려지지 않은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존심과 나르시시즘은 종종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와 함께 나타납니다. 자아가 취약할수록 잘 구축된 정체성을 위협하는 어떤 것에 대해 더욱 격렬히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메커니즘은 투사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결함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심리적 트릭입니다. 예를 들어 기만적인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잔혹한 사람은 다른 이를 약하다고 비난하며 불안한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리고 통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밖으로 돌림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패턴은 깊이 뿌리내리게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도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아, 즉 우리가 시간과 함께 정성스럽게 구축해온 정체성은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를 불편함, 불확실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변화란 우리 내면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강하고 유능하며 언제나 통제력을 잃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 자신의 전체 자아상을 쌓아온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들이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자아상은 금이 갈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변명과 정당화, 때로는 공격성을 통해 그들의 환상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속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 비난하고 잔인한 이들이 타인을 약하다고 조롱하며 불안한 이들이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통제하려 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그들은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과정을 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패턴은 너무 깊이 뿌리내려 더 이상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조차 속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진정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환상을 더 많이 보호할수록 현실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멀어질수록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이 자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 근본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에게는 이 대가가 단순히 너무 큽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된 모습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권력, 통제, 지배는 도취감을 줄 수 있으며 자신들의 그림자를 무기로 활용하는 법을 배운 이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는 생각은 성장이 아니라 약점처럼 느껴집니다. 칼 융은 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둠이 사람들이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며 기만이나 강요로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을 실수로 보지 않고 강점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도구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친절은 순진함이며 정직은 약점이고 도덕은 약자들을 위한 제약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통제와 지배를 가져오는 행동을 강화합니다. 중독과 마찬가지로 한 번 빠지면 멈추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길을 간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지도자, 독재자, 그리고 조종자들은 단지 변화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둠 속에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역사적 인물들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착취하는 냉혹한 상사, 감정적 통제를 즐기는 배우자, 혹은 다른 이들의 실패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이들은 자신들의 그림자와 완전히 동일시하며 그들에게 구원은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약점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권력에 빠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텅 비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자신의 창조물에 갇힌 내면의 포로가 됩니다. 더 많은 것을 통제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합니다. 더 많은 것을 지배할수록 그들은 스스로 지배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한때 감춰져 있던 그림자라는 힘이 이제 완전히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 시점에서는 변화가 단순히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림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힘으로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은밀하게 조종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둠을 직접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림자를 억압하지 않고 전체 자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형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깊은 불편함,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통합은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기심, 잔인함, 그리고 기만적인 성향을 인지하고 지혜와 진정성으로 행동하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간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인식을 얻는 드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적인 갈등을 버리지 않고 기만이나 권력 싸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고히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과정이 매우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에고의 죽음, 오래된 정체성, 잘못된 서사, 위안을 주는 환상을 부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던 만큼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시작하지만 자기 인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돌아서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에 기반하여 삶 전체를 구축한 사람들은 아예 시작조차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사람들과 결코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진실을 위해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정한 변혁은 안락함과 관련이 없으며 대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에서 그 고통과 직면할 용기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며 환상을 보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진정한 자기 성찰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성장할 뿐이고 결국 그것을 무시한 대가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영원히 숨겨진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파괴적인 습관, 감정적 폭발, 실패한 관계, 심지어 신체적 질병을 통해 나타날 방법을 찾습니다. 공격성을 억누르는 사람은 만성적으로 소극적이고 씁쓸해집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을 부인하는 사람은 차갑고 멀어집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투영하여 갈등과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만듭니다. 이 억압이 오래 지속될수록 무의식은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려 애쓰며 이는 종종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집단적인 그림자를 부인하는 사회는 결국 그들의 위선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자신의 어둠을 억누르는 개인들은 종종 위기의 순간에 붕괴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스캔들이든 폭력이든 심리적 붕괴든 상관없이 말이죠. 심지어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내면의 혼란을 초래하며 모든 것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왜 성공을 거두고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공허함을 느끼는지, 왜 모든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실패하는지, 혹은 왜 혼란과 자기 파괴에 끌리는지 의아해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무시된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그에 맞설 용기를 가진 사람은 진정성, 자유, 그리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드문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둠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어둠이 자신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를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주제를 탐구함으로 철학, 심리학, 그리고 자기 발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